갑자기 저의 최애 귀신을 읽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세상에 이미 메이저한 유령이지만 보다 더 널리 널리 퍼뜨리고 싶다. 제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귀신은 바로 쿠네쿠네입니다. 이름부터가 깜찍하죠? 쿠네쿠네는 사실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요괴라고 칭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괴에 가깝겠죠? 괴물인 것 같아요. 쿠네쿠네는요, 동아시아 상상의 생물에 들어가나 봐요. 일본의 쿠네쿠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요괴가 있고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네요. 봐도 봐도 모르겠는걸?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오키나와의 시사라는 것과 쿠네쿠네, 팔척 귀신, 이상하리만치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을 가졌던 귀신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쿠네쿠네와 팔척 귀신입니다. 오늘은 쿠네쿠네를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개요부터 들어가면 사진이 하나 뜨는데요. 이 쿠네쿠네를 표현한 사진입니다. 이게 논 한가운데에 하얀색 물체가 있고요. 조금 자세히 보면은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진이 가장 유명한 사진입니다. 쿠네쿠네는요, 의태어인데 꾸물꾸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꾸물꾸물이 무슨 약간 태명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 또는 뽀로로 같은 느낌이랄까? 2003년 5채널, 일본에서 이제 스레 같은 게 많이 있던 사이트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였던 5채널. 저 이걸 이제 알았는데 원래는 저도 계속 그 2채널? 2채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 스레 같은 거에 출처로 그 2채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근데 그게 2017년도 그때까지 있었구나. 10월에 운영권이 양도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5채널이 된 거래요. 하여튼지간에 이 사이트에서 오컬트판 샤레코아, 이게 이제 약간 레딧으로 치면은 거기도 다 관심사마다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의 이 커뮤니티에서도 오컬트판의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는 스레드가 있었고 그것의 이름이 샤레코아라고 합니다. 정식 스레드 제목은 죽을 만큼 농담으로도 못할 무서운 이야기 모아보지 않을래?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창작이 된 도시 전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창작이 되고 난 후 이 5채널의 여러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목격담 같은 창작설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급 확산되었다고 하네요. 슬렌더맨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저 슬렌더맨도 엄청 좋아해요. 일본의 괴담 민속학 만화가인 모루오시 다이지로의 만화에 등장하는 히토니 구사와도 비슷하다. 히토니 구사는 인간과 닮은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이것을 보면 미쳐버린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히토니 구사가 쿠네쿠네보다 먼저 나왔다. 일본의 만화가는요, 그 공포 만화로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자면요, 괴담의 내용에 따르면 쿠네쿠네는 주로 논, 밭, 산, 들과 같은 우거진 숲을 사이의 한적한 곳에서 종종 발견되며 온 몸이 하얀색이고 길다란 몸을 이리저리 꾸물꾸물 춤추듯이 흔들어댄다고 한다. 일단 멀리서 보게 되어 그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으나 가까이서 보게 되어 그 형태를 제대로 봐버린 사람은 반드시 미쳐버린다고 한다. 이야기에 따라서는 검은색의 쿠네쿠네가 등장하기도 하며 출연 장소도 해변가나 도시가 되기도 한다.
전 하얀색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밝고 쾌청한 하늘과 논, 그 사이에서 흔들흔들 움직이는 하얀색의 쿠네쿠네가 좀 더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은 울면서 웃는 표정을 하고 이광수 씨처럼요. 쿠네쿠네의 움직임을 흉내내며 다가간다고 한다. 이거는 좀 무서운걸? 만약에 비명을 지를 시에는 쿠네쿠네가 죽일 듯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깍! 관련 목격담이고요. 굉장히 긴 글입니다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관련 목격담. 제 남동생에게서 들은 실화입니다. 동생의 친구인 A군의 실제 경험인가 봅니다. A군이 어린 시절 A군의 형과 함께 어머니가 계신 논에 놀러 갔습니다. 밖은 맑아서 논이 초록빛으로 무성해져 있는 무렵이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날씨인데 어째선지 둘은 밖에서 놀고 싶은 기분이 아니어서 집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문득 형이 일어서서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A군도 뒤따라 창문에 다가갔습니다. 형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사람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 괄호,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창문으로부터의 거리로는 잘 알 수 없었나 봅니다. 그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저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으니 그 하얀 옷의 사람은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걸까?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잠시 그 흰 사람은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몸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인간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게 간접적으로 구부리는 듯합니다. 꾸물. A군은 기분이 나빠졌고 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저건 뭐지? 형 보여? 그러자 형도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대답을 한 직후 형은 그 하얀 사람이 무엇인지 안 모양입니다. 형 아는 거야? 알려줘 라고 A군이 물었지만 형은 알았어 하지만 모르는 게 나아 라고 밖에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지금도 A군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형한테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지 않아? 라고 동생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나도 뭔가 찝찝하니까요. 그러자 동생이 대답하였습니다. A군의 형 말이야. 지금은 정신지체가 되어버렸나 봐. 너무 나쁘다. 나쁘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근데 그럼 쿠네쿠네는 이러한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없게끔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겠죠? 일단 이게 1번 썰이고요. 2번 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릴 적 아키타현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의 이야기다. 1년에 한 번 정도 명절에나 겨우 찾아뵙는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올린 직후 오빠와 함께 밖으로 놀러 갔다. 도시와는 달리 너무나 맑은 공기와 상쾌한 바람에 나는 오빠와 함께 논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계속 맑음이 강조되는 점, 100점 드립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그쳤다 라고 생각한 순간 기분 나쁠 정도로 섬뜩한 뜨끈한 바람이 후끈 불어왔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뛰어다녀서 더운데 이런 더운 바람은 뭐야? 하고 방금 전까지의 상쾌함이 날아간 불쾌함에 소리쳤다. 그러나 오빠는 조금 전부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 방향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내가 저 허수아비는 왜? 하고 오빠에게 묻자 오빠는 아니 허수아비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저거 말이야 라며 더욱 주의해서 그쪽을 바라보았다. 나도 주의를 집중해서
논의 저 너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확실히 무엇인가 보였다. 저건 뭐지? 멀어서 잘 안 보였지만 사람 정도 크기의 하얀 물체가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었다. 오. 게다가 주위에는 논이 있을 뿐. 근처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이렇게 해석했다. 저것도 허수아비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게 해놓은 비닐 허수아비 같은 거. 아마 방금 전부터 불고 있는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겠지. 오빠는 나의 해석에 곧 납득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바람이 딱 멈춘 것이었다. 그럼에도 저 물체는 변함없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었다. 오빠는 저것 봐.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 저건 도대체 뭐지? 하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신경이 쓰였던 탓일까? 오빠는 할머니 댁으로 뛰어가 쌍안경을 가져와 다시 현장에 왔다. 오빠는 조금 두근두근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볼 테니 너는 조금 기다려 하고 말하며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오빠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린 오빠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갖고 있던 쌍안경을 떨어뜨렸다. 나는 갑자기 변한 오빠의 모습을 무서워하면서도 오빠에게 물어보았다. 뭐였어? 오빠는 천천히 대답했다. 몰라도 돼. 알면 안 돼. 벌써 오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빠는 그대로 터벅터벅 할머니 댁으로 걸어갔다. 나는 곧바로 오빠를 새파랗게 질리게 한 그 흰 물체를 보려고 쌍안경을 집어들었지만 오빠의 말을 들은 터라 볼 용기가 없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계속 신경이 쓰였다. 어떤 비주얼이었을까? 너무 궁금한데?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로 달려오셨다. 내가 왜요? 하고 묻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그 하얀 물체를 본 거냐? 봤어? 그 쌍안경으로 봤어? 하고 물으셨다. 무언가 겁에 질린 혹은 역정이 나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는 아니 아직 하고 반쯤 울먹이며 대답했고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할아버지는 다행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안심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울었다. 나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자 모두가 울고 있었다. 나 때문에? 아니다. 자세히 보자. 오빠만 미친 듯이 웃으면서 마치 그 하얀 물체와 같이 바닥에 엎드려 몸을 구부린 채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그 오빠의 모습이야말로 그 하얀 물체보다 더 무서웠다. 그 하얀 물체도 사람 아니야?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본 쿠네쿠네에게 옮아서 어딘가에서 결국 사람의 형체를 잃은 채로 그렇게 하얗게 꾸물꾸물 되는 거죠. 그럼 또 꾸물꾸물한 쿠네쿠네를 자세히 목격한 다른 사람이 결국은 쿠네쿠네가 되는 거지. 쫙. 어쩌면 아주 가까이서 보면 쿠네쿠네 안에 사람의 얼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아직 안 끝났어요. 어디까지 읽었지? 나는 그 오빠의 모습이야말로 그 하얀 물체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오빠는 여기에 놔두는 것이 살기 좋을 거다. 그쪽 도시는 좁고 험하고 그런 곳에선 며칠도 못 갈 게야. 우리 집에 놔두고. 맞구나. 몇 년쯤 지나 논에 놓아주는 게 나을 게다. 뭐지? 내가 무의식 중에 이걸 알아서 얘기한 걸까요? 아무튼 그렇다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오빠는 다시 볼 수 없다. 내년에 할머니 댁에 다시 와 만난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놀았는데 무엇 때문에? 점점점점. 나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으며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던 도중 변해버린 오빠가 한순간 나에게 손을 흔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멀어져 가던 중 오빠의 표정을 보려고 쌍안경을 들여다보았다. 오빠는 분명 울고 있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빠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처음이자 마지막에 슬픈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골목을 돌아 더 이상 오빠의 모습은 안 보이게 되었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쌍안경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오빠 원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푸른 논을 바라보았다. 오빠와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계속 쌍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봐선 안 된다는 것을 가까이서 봐버렸던 것이다. 이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쌍안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쌍안경을 보는 게 아니고 쌍안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왜 그래? 실집 목격담은 아니고 투 채널에서 창작된 괴담들일 뿐이다. 참고로 직접 봤다는데 어째서 멀쩡한 이들이 있는 거냐고 생각될 순 있겠지만 맨 위에 적힌 특징과 상세에서 나왔듯이 단순히 시야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피해가 없는 것이며 쿠네쿠네 때문에 미쳐버리게 된 사람들의 경우는 정체를 완전히 인식해버려서 미쳐버린 것이고 해당 서술자들은 완전히 정체를 모르는 상태이다. 다만 쌍안경으로 너무 가까이에서 봐버린 상황에 놓이게 된 여자 서술자의 경우 이후의 상황은 분명 무섭네요. 자, 특징과 정체. 전신이 새하얗다. 인간이라고는 상상 못할 모습으로 꾸물꾸물 움직이거나 춤춘다. 정체를 모르는 상태로 멀리서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실질적인 위해는 없다. 자세히 관찰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면 그 순간 쇼크로 정신에 이상이 온다. 인적이 없는 논밭이나 물가에서 자주 목격된다.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은 어느 한순간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진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며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 자기 정체를 들켰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온다.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건 아닌데 뭔가 곳곳에서 목격되는 이상한 비주얼의 독특한 비주얼의 귀신이라 하니 생각나는 거는 마네킹 괴담 아시나요? 살짝 그게 떠오르네요. 그거는 아마 사람에 가까운 것이겠지만 마네킹 괴담이라고 옛날에 인터넷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목격담이었어요. 이 작성자가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새하얗고 사람 같지 않은 너무 묘한 인상의 마네킹 같은 사람이 발견되었는데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혼나고 있더라. 약간 할아버지? 노인? 근데 또 뭐 인터넷에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지만은 그 글을 보고는 나도 그런 사람 본 적 있다. 근데 나도 똑같이 누구에게 혼나고 있더라. 이런 약간 도시괴담 같은 게 있습니다. 쿠네쿠네를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쿠네쿠네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난무하고 있으며 대략 다음과 같다. 일본 후쿠시마 지방의 요괴 안초, 일본 동북 지방의 요괴 탄모노, 옛날 대기근 때 제물로서 허수아비에 묶여 아사한 자들의 망령. 이 경우는 제물이 된 사람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쪽 다리를 자른 뒤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묶이게 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을 꾸물거리다가 죽는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마을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자 이를 달래기 위해 허수아비에 묶여 죽은 이들의 망령을 신으로 모신다는 설도 있다. 정말 최악이네요. 정말 최악이야. 한국에서 쿠네쿠네 인지도를 높인 게임 괴이증후군에서는 이 배경설화를 채택했다. 아, 괴이증후군에 쿠네쿠네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했던 게임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추론 중에 하나는 목격자 자신의 도플갱어라고 합니다. 저 도플갱어도 정말 좋아하는데. 도플갱어? 근데 도플갱어는 이 괴담과 그냥 개인의 의견이지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또는 이무기. 오. 또는 아지랑이. 저 이거 진짜 무서워요. 제가 느끼는 공포가 살짝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약간 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환각 같은 거죠. 그런 이미지들을 볼 때마다 진짜 너무나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쿠네쿠네도 그런 느낌으로 무섭네요. 왜냐면 이게 사진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바다 잔잔한 수면 너머에 약간 유령 배 같은 게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안 그래도 망망대해라는 게 진짜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장소인데 거기다가 가짜 배가 그렇게 떠 있다? 와우, 대박 공포죠? 제가 지금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살짝 헷갈리는데 이게 지브리의 붉은 돼지에 나왔던 거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 남자 주인공이 비행을 하는 남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살짝 정신을 놨나? 그러고 눈을 떴더니 엄청난 비행기 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는 비행기였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가 죽었다라는 의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솔직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식으로 하늘에 떠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아무튼 맑은 어딘가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실체가 없는 나의 눈속임에 불과한 그러한 물체가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너무 무서워요. 공포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기괴해. 천궁의 성 라퓨타 같은 것도 보면 천궁에 말 그대로 섬이 떠 있는 건데 그게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는지 기억나진 않지만 그런 게 이제 가짜처럼 일렁일렁인다고 한다면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와우. 또는 이건 또 뭐야? 쿠네쿠네를 보고 미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며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는 것. 이건 아까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하긴 한데 좀 징그럽네요. 오사카 지역에서 들려오는 유서 깊은 해설이래요. 원조 쿠네쿠네가 무엇인지는 이 가설로 추리할 수가 없고 미쳐도 결국은 집 안에 머무는 정도로 그친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1990년대에 이미 넷상에서 논파되었다. 쿠네쿠네 대체 얼마나 오래된 괴담이야? 또는 관절 부분이 부러져 흔들리는 허수아비. 근데 왜 사람들이 믿죠? 또는 농부들에게 발이 잘린 채 허수아비가 돼버린 납치된 사람들. 오 마이 갓. 자, 밑에 문서에는요. 의도적으로 창작되었다? 라는 제목이네요. 일각에서는 쿠네쿠네 괴담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이들이 물이 있는 논 근처로 가서 빠지게 되는 위험한 행동을 막고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얘기가 아닐까 하는 설이 제시되기도 했다. 논에 빠지는 것 자체도 위험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인적이 드문 논 같은 곳에서 일사병에 걸린다면 뒤늦게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하기도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낮에 경작지에 등장하고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점이나 아이들이 경작지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일사병을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 있다는 점을 보면 동유럽 신화의 정오악령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에서도 꽤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모브 사이코 100이란 애니메이션에도 나온대요. 그랬구나. 애니메이션에 나왔구나. 그리고 히카루가 죽은 여름, 이 애니도 유명하죠? 여기에서도 등장하는 괴물 중에 하나래요. 괴물이 많이 나오는 애니인가요? 직접적으로 쿠네쿠네라고 언급되진 않지만 하얀색 몸을 좌우로 꿈틀거리며 자신을 인식한 존재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쿠네쿠네임을 알 수 있다. 무섭네요, 진짜. 무서워. 저는 이 쿠네쿠네라는 괴담에 대해서 벌써 다 읽었는데요. 뭐 내용이 길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003년도에 인터넷에 제시가 되긴 했지만 글쎄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이것저것 짜집게 했을지 또는 자기가 정말 들은 얘기를 게시했을 수도 있겠죠. 슬렌더맨을 하나 더 읽어볼까 싶어요. 무서운 이미지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떠버렸는걸? 검색하자마자 뜨네요. 개인적으로 영화 팔로우란 영화를 보고 싶은데 거기도 슬렌더맨일 거예요. 슬렌더맨이 나오거든요. 그런 류의 좀 비상식적인 신장을 가진 비주얼들이 주는 공포가 또 있죠. 슬렌더맨은요, 우와, 뭐야? 슬렌더맨을 상징하는 심볼이 있대요. 이게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제 X를 한 건데, 이거 살짝 그거 같다. 옛날 괴담 중에서, 괴담 중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 이제 다행 메시지 같은 게 남았나? 그랬을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그림은 동그라미 안에 X였던 거예요. 그 뜻인 즉, 차에는 운전자가 없었다. 라는 뜻이라고 하던 괴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마크와 똑같은 마크네요. 슬렌더맨의 심볼이. 그냥 그림판으로 그린 거 아니야? 얼굴의 모양을 뜻하는 동그라미와 없다는 뜻의 X가 결합되어 얼굴이 없는, 즉 슬렌더맨을 나타낸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아 뭐야. 사실 이는 슬렌더맨 유튜브 마블 호넷에 나오는 오퍼레이터의 상징으로 딱히 슬렌더맨을 의미하는 마크는 아니다. 근데 왜 먼저 띄워요. 깡마른 체구를 가진 괴 생명체를 다루는 미국의 도시전설. 주로 숲에서 출몰하며 검은 양복을 입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아니고 앙상한 가시나무 같이 빼빼마른 체구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목구비가 없다. 그렇구나. 그냥 이목구비만 없는 것일까요? 귀도 없대요. 일부 사진에서는 팔다리가 많이 달리고 촉수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촉수는 무섭지 않아. 슬렌더맨은 사람의 모습에 가까울 때 공포를 주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순간이동, 정신착란, 세뇌, 촉수 공격 등등 쓰는 능력도 많다. 등에 달린 촉수는 촉수? 갑자기 비현실적이야. 꺼내놓고 있거나 위험하거나 공격할 때 꺼내거나 도쿄 구울이여 보여. 아예 촉수가 미구현이 된 모습, 셋 중 하나로 표현되기도 한다. 초기 문명 이전부터 자주 목격되어 삽화나 기타 기록물들로 그 존재가 증언되었으며 팔다리가 많이 달리고 얼굴이 민둥한 괴물이 아이를 납치해 간다고 하는 묘사는 어느 문명에나 등장한다. 약간 실망. 팔다리가 많이 달린 것이었어요? 전 약간 젠틀한 비주얼인 줄 알았어요. 행동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접촉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미쳐버리기 일수다. 제가 문장을 살짝 이상하게 읽었지만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접촉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쿠네쿠네와 유사한 점이네요. 건물 화재나 아동 납치 등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자세한 것은 불명. 아직까지라고 하기엔 너무 역사가 깊은 몬스터인데? 그에 대해 조사하는 사람은 오히려 슬렌더맨의 표적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슬렌더맨은 자신을 조사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건가요? 그래서 슬렌더맨 클럽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슬렌더맨 따로, 조사하는 사람을 해하러 가는 슬렌더맨 따로인 걸까요? 아님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걸까요?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검색어 슬렌더만이라는 제목으로 위험도 1로 등재되었다. 위험도 1이면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다라는 뜻. 실상 사실은 미국의 포럼 사이트 썸띵 어플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합성 사진을 올리는 스레드에 올라온 사진에서 시작된 가공의 도시전설. 이 문서 맨 위에 걸린 사진들이 최초로 올라온 사진과 플레이버 텍스트로 이후 사진이 더 투고되면서 지금의 깡마른 남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일종의 크리피파스타이며 이들 중 가장 성공한 사례다. 그러네요. 인정.
포 채널도 아닌 합성짤 스레드에서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흥했으며 이후 유튜브 영상들을 필두로 한 이른바 깡마른 남자 신화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의 유니버스를 만들게 되었다. 지난번에 읽었던 그러니까 SCP 재단처럼 해외의 가공 도시 전설계에서는 네임드이다. 인기 크리피파스타. 약간 인기 mem같은 느낌이네요.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지 2014년 미국 위스콘신에서는 슬렌더맨에 심취한 12살 초등학생 소녀 2명이 친구를 19차례나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근데 왜 그게 슬렌더맨과 뭔 관련이 있는 건데? 다행히 피해자는 건강하게 회복된 뒤 다시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다. 2016년 뉴스 범인들은 체포 당시 친구의 피가 그대로 묻은 옷을 입은 상태로 취조실 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과 언행을 보였고 해당 영상이 또 따로 있네요. 결국 2017년 정신병원 치료형을 받았다. 이 사건 때문에 크리피파스타 커뮤니티가 한바탕 뒤집어지고 빅터 서지를 비롯해 관련된 사람들이 사죄,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슬렌더맨에 대한 인기 역시 움츠러든 감이 있다. 슬렌더맨 이미지 역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안티 히어로에 가깝게 변했다라고 하네요. 물론 이런 오싹한 소재들이 의뢰 그렇듯 패러디도 많이 된다. 대표적인 예로 아동 납치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이용해서 약간 스토커 같은 걸로 몰아간다고 하네요. 뭐야? 혹은 이 녀석도 사실은 좋은 녀석이었어 같은 식의 느낌으로 단지 친구를 원한다든가 숲에 떨어진 물건의 주인을 찾아다닌다든가 뭔 소리야. 이와 같은 창작 도시 전설에 대해서 영어권에 슬렌더맨이 있다면 한국에는 장산범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쿠네쿠네 또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 워낙 관련 2차 창작이 흥해서 잊혀진 사실이지만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라 원작자가 있고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이다. 그러게 전 이걸 몰랐네요. 아무튼 슬렌더맨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여기저기 검색하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는 무서워서 검색은 안 할게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작품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비 아파트에서도 슬렌더맨이 등장을 했대요. 8화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게임이며 영화 슬렌더맨도 있었고. 이건 뭐야. 아이들을 납치하는 특성이 그것, 영화 이시죠? 페니와이즈와 매우 닮았다. 다만 둘의 성격은 완전 상극이다.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문서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슬렌더맨과 쿠네쿠네를 읽어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핫한 것 중에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팔척 귀신이죠. 팔척 귀신도 무섭습니다만 오늘은 2가지만 알아볼게요. 끝.